야, 빨리빨리 하자. 지금 시간이 없어, 아침에. 그랬다가 오후 되니까 야, 그렇게 서두르다가 또 에러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안 돼. 이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 그럴 땐 설명을 해줘야죠. 내가 오전엔 서두르라고 했는데 마감 때문에. 근데 내가 오후에 또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앞뒤가 부딪히네. 왜 그랬냐면 오전에 되게 마감 때문에 급했었는데 갑자기 내일 내가 할 회의가 모레로 연기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속도보다는 디테일을 강조하게 된 거야. 혼란을 줬다면, 내가 혼란을 줬다면 미안합니다. 정정할게요. 이렇게 바뀌면 바뀐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팀장의 말 성의가 굉장히 필요해진 시대예요. 앞으로 팀장님들의 역량은 말에서 거의 80%가 갈린다고 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천사도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할수록 상대방이 이해가 쉽고요. 왜 디테일할까? AI도 그렇고요. 요즘은 친절한 설명자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납득이 돼야지 실행에 옮기잖아요. 리더들은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마디를 하면 네. 너무 재밌어서 막 까르르 웃는 상황을 생각하죠. 막상 말을 하면 분명 누구를 까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일 뿐인데도 네.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나는 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뭘 기분 나쁘게 했나? 자존감이 바닥을 떨어지죠.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말 습관이 있을까요? 리더들이 이제 자기가 팀장이 된 다음에 내가 가진 무게를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팀장은 장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고. 물론 요즘 팀장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절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팀장이죠. 장의 시작이죠. 팀장은 사실 자기 말의 무게가 꽤 커요. 잘 모르겠으면 자기가 팀원일 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팀장들을 대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볍지가 않죠. 팀장이 되면 아직도 나는 특히 초보 팀장이실 때 1년차 팀장일 때 마음은 아직 팀원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어떤 때는 팀의 분위기, 팀원들의 분위기 이런 걸 좌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상사 중에 아침에 팀원이 차 접촉사고가 나서 늦었는데 물론 그 당시는 오래전입니다. 지금하고는 시절이 다른 시절인데 아침에 차 사고가 나서 늦었다고 하니까 그 팀원에게 진짜 참 자네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자네랑 일하는 게 참 운이 없을까봐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팀장님은 반은 농담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분위기 확 무거워졌죠. 팀장님들은 자기들은 뭔가 농담이라고 또는 편하게 우리가 해왔던 얘기니까 하지만 그게 팀원일 때, 같은 팀원일 때랑 팀장이 됐을 때는 말의 무게도 다르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다르죠. 팀원 때는 막 팀장의 말 한마디 엄청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좀 성과가 좀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그 한마디 갖고 신경 엄청 쓰이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했을까? 오죽하면 팀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팀장의 말이 차나 한잔 할까래. 차를 하자고 그럴까? 무슨 일이 있나? 팀장님들도 본인들이 말씀하실 때 늘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첫 번째, 팀장님 기분을 좀 아셔야 돼요. 본인의 기분, 내 기분이 어떤가, 내 감정이 어떤가. 이 뇌하고 입거리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우리 뇌에는 키보드도 없어서 편집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느껴지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그대로 나오면 그냥 감정을 뱉는 거죠. 팀장은 책임감도 있잖아요. 팀도 잘 끌어가야 되고 늘 기분 좋게 그리고 내 감정을 잘 정리해서 좋은 면만 매일 아침에 뱉으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첫 마디는 무조건 기분 좋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팀장의 의무예요. 감정을 정리해서 내 감정을 신이 나게 해서 무조건 첫 마디는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같이 라디오 방송했던 아주 유명한 진행자분은 지금도 활동 중이신데 그분은 방송 직전에 늘 콧노래를 부르세요. 물어봤어요. 왜 콧노래를 부르시냐?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시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종의 루틴이죠. 방송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내가 콧노래를 불러서 기분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콧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늘 리더, 팀장은 첫 마디는 무조건 아침 첫 마디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 좋게 첫 마디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루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늘 의식을 좀 하셔야 돼요.
아, 팀원들이 늘 날 좀 지켜보고 있구나. 음. 내 기분을 보고 있구나. 늘 좀 지켜보셔야 돼요. 제 후배가 방에다가 싱잉볼을 갖다 놓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그걸 치는 후배가 있었어요. 싱잉볼이라고 이렇게 힐링 해주는. 근데 그 소리가 울릴 때 제 후배는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그 소리를 밖에서 듣는 팀원들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분이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서 치면서 또 이게 방 밖으로 새어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팀원들이 팀장님을 늘 지켜본다는 것도 의식을 하시고요. 아, 이도저도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기분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감정 정리도 잘 안 되고 누가 나 보는 것도 싫다 그러면 잠깐 본인이 사라져 주세요. 사라져서 본인이 기분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그동안 그 공백을 주셔서 그 공백, 약간의 사라짐도 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팀원들에게도 여유를 좀 주시고 팀장님 본인도 여유를 되찾으시고 그 공백으로 이렇게 상황이 조금 차분해지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준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무조건 기분 좋게 시작하라. 팀장이라는 자리는 참 무거워요. 그리고 그 팀장의 직위가 높을수록 더 힘들어해요, 팀원들은.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냥 자기 바로 위에 팀장이 농담하는 거에 웃어주는 거랑 사장님이 농담하는 거에 웃어주는 거 중에 사장님이 농담하는 거를 웃어주는 게 팀원들의 피로도가 훨씬 크대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분이나 또는 우리 팀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내가 미치는 그런 영향도, 영향력이 크다 생각을 하시고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나를 좀 지켜본다 생각하고 팀장이라는 건 늘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아마 자리 배치도 대부분 좀 다르게 돼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늘 잘 피팅해서 팀원들에게 보일지를 의식하셔야 되는 거죠. 주니어 때 직장 생활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팀장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갑자기 책상 위에 서류를 확 내리면 거기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무를 시작했는데 뒤통수만 보이는 팀장님도 있어요. 의자 돌려서 창밖만 이렇게 쳐다보는. 예. 그러면 진짜 이게 기분부터 챙겨야 되니까 2배, 3배 피곤하죠. 첫 마디는 무조건 기분 좋게. 연구 결과에서도요. 팀장이 처음 아침에 기분 좋은 한마디를 하면 그날 팀 성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첫 마디, 두 번째, 그리고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의식해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세 번째. 이도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 사라지세요. 잠깐 사라져서 여백을 두고 그 여백에서도 실은 우리가 직장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뾰족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과를 잘라 먹을까? 그러면 이게 까먹자는 건지 배먹자는 건지 씻어서 먹자는 건지 우리 사과 먹을까? 우리 사과 먹자 그랬으면 사과를 잘 나오라는 건지 껍질을 깎아서 그대로 내놓으라는 건지 싹둑싹둑 썰어오라는 건지 깨끗이 씻어오라는 건지 주스를 만들어 오라는 건지 잘 모르죠. 분명히 팀장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과 먹자. 그래서 뾰족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볼펜 끝처럼 아주 뾰족하게 얘기하면 그 갭이 줄죠. 사실 팀장이 가진 정보와 팀원들이 가진 정보의 갭에서 비롯되는 거죠. 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팀장은 더 알아요. 팀에 와서 팀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속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닌데요. 라든지 저희가 그걸 꼭 해야 되나요? 라든지 근데 이미 팀장은 리더한테 받은 오더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더나 지시에 따라서 팀장은 실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보의 갭을 줄이는 건, 동시에 그 간극을 줄이는 건 도대체 누가 할까? 팀장이 하는 거죠. 팀장에 어떻게 보면 말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말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낸들 알겠어? 위에서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흘려서 이렇게 내리면 팀원들에게는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사장이 팀원들하고 이러죠. 팀장을 두는 이유는 갭을 줄이고요. 그리고 실행에 좀 더 가깝게 잘 번역해서 팀원들에게 실행을 도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코칭을 해보고 강연을 해보면 팀장님들이 정말 일은 잘하시는데요. 말은 참 못하시더라고요. 일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도 1인 시대가 됐거든요.
내가 일일이 가르쳐 주던 걸 AI가 많이 가르쳐 주고요. 다 자기 그 비서들을 다 한 명씩 데리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지식을 가르쳐 주고 정보를 가르쳐 줘서 그거를 가공해 오는 팀장의 역할에서 이젠 팀장이 경계를 잘 설계하고요. 맥락을 설명해서 실행으로 갖고 가게 하는 역할이 훨씬 세질 거예요.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 예전에는 이리 와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팀원과 팀장은 지식의 갭은 오히려 별로 없죠. 맥락의 갭이 크죠. 맥락의 갭. 팀장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 맥락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스피커로 살지만 저도 운전할 때 또는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해요. 녹음도 많이 하고요. 쑥스럽지만 녹화도 해서 보고요. 말 연습 많이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편집한 대로 나오겠어요? 말이라는 게. 일단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는데 그게 그 정도로 내 입에 배려면 입술에 말이 배려면 사실 많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회의 자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회의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저는 거의 5대5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의 자료는 또 AI가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AI가 만든 자료가 틀린가 맞나 그게 좋은가 나쁜가를 보시는 시간보다 그 자료를 갖고 내가 어떻게 인간이 리더가 팀장이 이걸 실행에 가깝게 팀원들을 그 실행의 선까지 좀 가게 해줄까. 말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달변으로 막 이렇게 쏟아붓는 분들이 말을 잘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을 구조화하는 분들이 잘하세요.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에 우리 목적지 찍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확 떠요. 도착 시간, 가는 거리, 그 다음에 조금 넘겨보면 드는 돈, 통행료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게 구조화죠. 필요한 정보만 틀에 맞춰서 저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팀원들은 내비게이션 같은 팀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인간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이 사람 목소리 저 사람 목소리 다 바꿀 수 있고요. 참고로 뭐 그 동네 맛집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부가로 더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내비게이션은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좋아하는 게 잔소리 안 하잖아요. 길 가다 딴 데 빠졌다 해서 이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늘 최적화해 주죠. 그래서 첫 번째, 뾰족한 주제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사과를 먹자가 아니고 사과를 잘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4조각으로 나눠서 씨는 빼서 우리 먹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많은 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구조화가 식당 메뉴예요. 식당 메뉴 보면 그냥 축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날 뭐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단품, 그 다음에 뭐 세트 이런 식으로 막 이미 틀이 짜져 있거든요. 선택이 쉽게, 주문이 쉽게. 구조화는 결국 팀원들의 실행을 쉽게 해주는 말이죠. 팀원들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주세요. 네, 라고 하는 네. 팀원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정답이구나 해서 연습을 해서 하는데 네. 어떤 팀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말투를 조율해야, 팀원들도 성격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어떻게 그런 기준을 잡아서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구조화하자 그러면 말의 매뉴얼, 말의 순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선택이나 톤도 다 구조화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그때 정확한 정보만 전해주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의 폰트죠. 말의 폰트, 말의 톤이나 용어 선택, 단어 선택 이것도 다 구조화예요. 본인이 굉장히 픽을 해서 그 톤대로, 그 매너대로 언어 선택, 용어 선택을 정확히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팀장님은 사과를 먹자. 잘라서, 베서, 씻어서, 포크 꽂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팀장은 야 우리 사과 먹자. 자르고, 베고, 포크 꽂아서 얼른 자 이런 팀장도 있겠죠. 그것도 다 구조화한 거예요. 팀원들이 원하는 건 제가 보니까 팀장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럼 자기도 들으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이 구조화라는 게 상대방이 되게 나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틀이죠.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 뉘앙스나
그 안에 숨은 뜻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서체, 톤, 매너 이것도 전부 다 구조화에 들어가는 거고요. 평소에 그러던 팀장님이 갑자기 다른 구조 또는 다른 톤을 써요. 말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거를 꼭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빨리빨리 하자 지금 시간이 없어 아침에 그랬다가 그 오후 되니까 야 그렇게 서두르다가 또 에러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안 돼. 이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 그럴 땐 설명을 해줘야죠. 내가 오전엔 서두르라고 했는데 마감 때문에. 근데 내가 오후에 또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앞뒤가 부딪히네. 왜 그랬냐면 오전에 되게 마감 때문에 급했었는데 갑자기 내일 내가 할 회의가 모레로 연기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속도보다는 디테일을 강조하게 된 거야. 혼란을 줬다면, 내가 혼란을 줬다면 미안합니다. 정정할게요. 이렇게 바뀌면 바뀐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팀장의 말 성의가 굉장히 필요해진 시대예요. 앞으로 팀장님들의 역량은 말에서 거의 80%가 갈린다고 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천사도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할수록 상대방이 이해가 쉽고요. 그 왜 디테일할까? AI도 그렇고요. 요즘은 친절한 설명자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납득이 돼야지 실행에 옮기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런 배경이 있고 여기 어떤 논의를 할 거고 오늘 이런 결정을 했고 왜 그 결정을 했는지 이유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얘기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이렇게 구조화된 여러 가지 말의 틀을 전달받으면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 그 자리에 없었는데 팀장님이 다시 불러서 근데 아까 오전엔 88했는데 오후엔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갖고 다른 톤과 서체로 다른 폰트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전 들은 사람과 오후 들은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톤, 서체, 말투, 용어도 다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를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말 스타일을 정하시는 캐릭터를 정하시고 근데 그게 입에 붙어야지 내 캐릭이 돼요. 하여튼 제가 볼 때 말에 있어서 제일 나쁜 리더는 케바케 리더예요. 오전 기분 따라 오후 기분 따라. 그러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캐릭이 바뀌었어. 내가 오전에는 막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점심 때 인사팀장님이 나한테 팀원들에게 좀 친절해 주라고 피드백을 줬어. 좀 친절해질게. 이유를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왜 그러지? 우리 팀장님 갑자기 왜 그러죠? 더 불안한 거죠, 그때.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